저도 그 뭐 조중동 이렇게 늘 내가 정말 그 3년을 봤던 조선일보 같은 거 다 끊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일생을 조선일보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대구 나가서 대구 매일하고 두 가지를 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삼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조선일보가 서서히 이상한 방향으로 논조가 바뀌더만은 요즘은 완전히 그냥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문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로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구역질이 나는 그런 신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조중동 제일 앞서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중동이 그래도 보수를 대변하는 신문이다. 그래가지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 신문들을 다 탐독을 했는데 돈은 이 우파 국민들에게 돈을 벌고, 이 힘은 전부 다 이 좌파를 위해서 힘쓰는, 자기들은 뭐 보수 신문을 대변한다고 지금도 계속 말하지요. 그러나 한마디로 가정스러운 논리에 불과하고, 정말로 그 논조 하나하나 읽다 보면 막 신문을 갈기하게 찢어지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신문 자체를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이렇게 TV를 봐도 목사님 뭐 CBS나 CTS나 뭐 CGN이나 기독교 방송은 내가 봤단 말이야. 예. 근데 요즘에 보면 시국이 이런데도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안 나오고, 그 사실은 제가 초창기 때에 그 CTS에서 예. 그 특강으로 제가 강사로 불려가서 예. 오랫동안 강사 노릇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부흥회하는 것들도 저들이 찍어다가 방송에서 내고, 예. 시청률이 떨어지는 곳에는 내 걸 내고, 그리고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한테 선교비를 받고 설교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다른 시간대가 떨어지면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또 옮겨서 시간대로 옮겨서 시청률 안 나오는 대로 제가 들어가고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CTS, CBS 이런 데서 방송을 많이 했던 내가 요즘에 그게 안 봐지더라고요. 아니 CBS는 이제는 가장 극으로 매도당할 긴데 지금. TV는 안 그랬었거든. TV는? 예. 그럼 뭐 CBS 라디오나 뭐 앞으로 CBS 라디오, TV 그거는 주로 이제 설교 중심으로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 논조는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매체들이 거의 다가 중도 좌파 쪽에 기울어져 있다. 나 이래 보입니다. 그 요즘에는 유튜브만 주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쩌다 텔레비 틀면 어느 틈엔가 내가 어디 보는지 아세요? 예. 어디 봅니까? 바둑장기를 봐요. 아, 또 바둑을 또 일각이 있구나. 일가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그 시간에는 좀 모든 걸 좀 비울 수가 있어서. 저는 뭐 그런 종편에 돌리면은 그막 채널이 많은데 그저 자연인 프로 그거밖에 안 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빨리 나라가 안정되면 우리 고향 근처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말년을 그어서 공기를 마시면서 또 대구에 집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내 꿈입니다. 빨리 나라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우리 자유일보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자유일보의 일면에서 요 얘기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참 우리나라에 지금 큰 오른쪽에 산불 지리산도 뚫렸다고 내려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산불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리고 어제도 산불 그 경북의 최고의 명산인 주황산 일대 그 전경에다가 막 연기가 올라온 그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산입니까, 주황산이. 저는 뭐 대구 있으면 가끔 가다가 주황산 가면 그 갈수록 거기 좋아요. 그 등산로도 편안하고. 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산 같아, 그 산이 지금. 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바닷가 마을도 저렇게 잿더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그 영덕 군민들이 4,345명이 대피를 했고, 여기가 그 영덕군 영덕읍 성리마을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 동해안가는 해마다 화마를 많이 입는데 원래도 뭐 어김없이 내륙에서 붙은 불이 글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경북 이런 완전히 그냥 산불이 여기저기 그냥 뭐 순식간에 옮겨 다니고 군과 군 단위를 넘어가고 뭐 고속도로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뛰어넘는 건 예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오늘 비가 좀 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잦아졌으면 참 좋겠네요. 예.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내려앉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이 방송에
통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유일보에서라도 예. 아니면 우리 정광훈 TV에서라도 왜냐하면 이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재해가 됐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돈을 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을 깎아나가지고 그렇죠. 뭐 그 재난에 사용되는 그 비용을 갖다 삭감을 다 해버렸으니까 1조를 깎아버렸거든요. 뭐 어떻게 그 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 모금 운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이 애국 국민들이 이 모금 운동을 통해서 이런 지금 전국적으로 이 화마가 훑고 가는 데가 재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모금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동시다발로 그렇게 불이 나는지 이때까지 저런 일이 없었거든. 그렇죠. 봄 되면 산불은 뭐 가끔 나는데 주로 강원도에서 주로 났고 그래 했는데 원래는 뭐 경상도에서 그냥 여기 동시다발로 그냥 동시에 어떻게 다른 장소에서 불이 그렇게 나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안토니오 그람시가 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 공산화가 되고 사회가 안정돼 가려고 할 때는 계속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도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 속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의심이 가죠. 저는 뭐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몇 번 그래 그저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물었습니다. 몇 번은 물어가지고 이 한 곳에서 불 나가지고 다른 데로 붙었나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동시에 여러 군데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붙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이 불순 세력들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사회가 혼란한데 더 혼란에 부채질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오면을 한번 좀 띄워줘 봐요. 오면에 보니까 이게 그 자율보에서 이렇게 태풍급 강풍이 어저 진화 작업 더뎌 산림 초토화 사망자가요. 저기 보니까 사망자가 아직 2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뭐 사망자 참찍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하면 저 이미 불 붙었는데 도피해가 있으면 살자 싶은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것도. 네네. 좀 내려주세요. 내려준데 여기 헬기도 했던 분이 헬기가 여기 밑에 보니까. 그 지도 잘 나있네. 불 나는 위에 자꾸 위에 보세요. 저기. 저기 이제 경북 이내에 번져진 불들이거든요. 의성, 안동 뭐 저기서부터 의성서 시해가 동해안 쪽으로 그냥 이 옆으로 그냥 쫙 벌어져 나갔네요. 바람 방향 그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왜 경상도를 중심으로 저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상스럽다는 거야, 그게. 뭐 어떻게 경북 사람이 그렇게 하늘이 뭐 좀 노해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 불을 볼 때는 뭔가 참 수상하죠, 저 불이. 경상북도 쪽에 좀 저기 그 괴산 쪽 같은데 이런 쪽에 그 좀 이상한 교육시키는 데가 많아요. 괴산은 충청북도. 예, 괴산도 그렇고. 그 괴산은 충청북도인데 그 좌파들이 그 성지가 그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 쪽으로도 그게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거는 내려서 보면 70세에 기장 되신 분이 이 헬기가 추락했더라고요. 야, 70대까지 그 헬기를 모르셨는가? 네, 그 다급하니까. 그 사람이 없으니까 예비역을 그 다시 오도록 했는 건가? 예, 그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70대가 기장이 이게 아마 이게 내 헬리콥터를 저도 여러 번 타봐서 아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요. 불안정해져. 예, 이건 뭐 그리고 기압이 이렇게 가다가 기압이 떨어지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헬기는 굉장히 불안전한 기체입니다, 저게. 예. 그래도 뭐 낮은 데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니까 참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그 심심한 애도의 표현을 합니다. 진심으로 가족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이 참 바람 부는 거의 태풍급 바람이 불고 불이 밑에 화막 올라오는데 70대가 저렇게 헬기를 몰고 저렇게 하는 일인이 있는가 하면은 서울 중앙 한가운데서는 가장 이 나라의 혜택을 받은 집단의 인간들이 나라를 파괴하고 부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까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네. 하여튼 지금 상당히 나라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고 이럴 때일수록 빨리 대통령이 복직을 해서 나라를 추스리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모든 행정부 뭐 다 마비시켜 놓고 있는 아주 또 웃기는 건 국회에 이재명이가 또 뭐 안동을 간다고. 안동이 뭐 자기 고향이라고 말하면서 그 간다 하는데 이번에 뭐 포함 잡고 또 무죄됐다 그걸로 갈락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절대로 주눅 들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로 싸움이 이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용기 100배 해가지고 이번 토요일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밀려가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살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나왔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반드시 악은 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재판관들의 구분 판결이거든요. 구약의 선자들 보면은 모조리 그런 게 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재판관들,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어떤 책망이 선자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악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는 지혜로운 우리 애국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면 밑에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무죄 서울고법 형사 6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는 도대체 누구냐? 요 밑에 보면 말이죠. 목사님 저거 좀 보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기에 보니까 또 우리법 연구회원도 있고 네, 아까 그 어떤 유튜브 보니까 최은정 저분이 아마 원칙을 고수했는데 나머지 뒤에 있는 두 사람이 강한 좌파 성향을 띠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 박질을 많이 나고 했는데 결국 2대1 게임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그냥 유튜브를 보고 그냥 이렇게 제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부패 선거를 전담하는 서울 고법 형사 6부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셋이 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등 판사, 대등 그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급이 같다는 겁니다. 네, 네. 판사 3명 급이 같아요. 보통 보면은 한 사람이 재판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배석하는 판사 수준인데 이 사람 셋은 그냥 같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다수결로 의해서 결정하면 그렇죠. 하나로 나오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한 싸움박질이 있었다. 그런 정보가 나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실형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 냈던 이런 1심이 이 무죄로 나온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뭐 법이고 뭐고 다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상식적인 그 모든 것을 법으로 조문하면 만드는 겁니다. 법이 뭐 다른 게 아니고. 네. 일반적 사람들 저기 상식이다. 네. 가장 순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이제 법 조문화 만드는 게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봐도 비전문가 봐도 저거는 상식을 뒤엎는 짓거리를 하다는 그래. 어제 그 뭐 이래저래 뭐 중개하는 논술 그 뭐 주문인지 뭐 판결문 읽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완전 어거지 억지 그 홍준표 말한 대로 그냥 무죄로 딱 정해놓고 그냥 귀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졌다. 뭐 참 한심하게 짝이 없고 자유파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더욱더 사는 저런 인간들이 된 거죠 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바로미터는 법치입니다. 법이 무너져버리면 거기에 민주주의도 없고 자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 제가 요즘에 볼수록 말이죠. 연구하고 파볼수록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 예. 완전히 대한민국을 다 먹었더라고요. 완전히 다 아주 다 정복이 돼 있고 이미 진지전을 다 구축하고 저들이 기동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지금 현재 네. 안토니오 그럼시가 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만개해 가는 과정이 있고 네. 이미 유럽은 다 정복돼 버린 겁니다. 맞아요. 다 끝장나버리고 미국도 거의 뭐 끝장나는데 트럼프라는 인물 나가지고 강하게 지금 대받아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과연 저걸 끝까지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막 용기를 내가 이 상하 양원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미국에도 저 반드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보이지 않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이것 좀 한번 올려줘봐요. 그 세력들에 반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요 대통령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케네디도 제거당하고 다 제거당하잖아요 그게. 저 안토니오 그람시가 책이 저게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내용을 축약을 해보면 이 11개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 네. 지금 돼 있고 네. 이미 유럽은 저 사람의 사상에 가지고 완전히 정복돼 가지고 네. 이슬람권 국가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됐죠. 그 6번째 보면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전체성을 파괴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좌파들은 계속해서 중국 이민이고 외국 이민이고 한동호이가 뭐 이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부족한 인구를 갖다 외부 이렇게 유입하는 그런 정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조사해 봐야 되는데 내가 며칠 전에 한 그 정치인을 만났는데 우리나라의 그 시구 의원 중에 이 중국계가 있다는 거야. 글쎄 뭐 그런 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투표권도 있지만 저 안산이나 일대 중국계가 많은 그런 데는 얼마든지 그 섞여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중국에서도 3만 5천 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서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 많은 인적 자원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중국화돼 가는 투표권까지 줬는데 그 뭐 무슨 일을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저게 8번을 보시면 8번에 보면은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있잖아. 사법 시스템 누가 신뢰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 누가 존경이나 합니까? 누가 그 뭐 문영배 같은 저런 사람 보고 어제 그 재판은 저런 인간들 보고 누가 그 사법부를 존경하고 판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 판사들 입장하면 전부 다 밑에 있는 방청석하고 피고인들하고 밑에 있는 검사 변호사 그 전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의를 표하는데 정말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뭘 그러면 한테 저런 엉터리 같은 법관들한테 일나서 가지고 전부 다 경의를 표하고 말이죠. 그건 뭐 언젠가부터인가 거기 사법부의 법정의 신성함을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참 옛날에 내가 참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당을 건축 새로 하고 예배당 그 첫날 예배사에 입장하니까 우리 안수사님 연세 많은 분이 목사님 들어오신다. 좀 일어서라. 그렇군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어거지 같은 엉터리 같은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 기고 지금 사법부에서 정말로 헌법재판관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의를 받고 경의를 받을 만한 그런 입장입니까? 그리고 여기 10번에도 보면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조중동이고 뭐 한국을 보고 다 지금 좌파로 흘러가 가지고 그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 그렇죠. 됐잖아요. 언론 뭐 안 보고 뭐 안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대한 미디어가 지금 유튜브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유튜브한테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싹 패배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패배했고 지금 자유일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종이 신문은 자유일보로 통일하고 자유파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강력하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미디어를 갖다 다 깨부숴야 됩니다. 거짓말이고 가짜다. 그래 가지고 국민들의 의식가 생겨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신문이나 방송 봐가지고는 세상 알 수 없도록 그건 그냥 예능 프로 그냥 융프로라 보고 나머지는 하나도 볼 것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7년 동안 광화문에 가서 싸웠단 말이야. 외롭게. 예. 뭐 여러 사람 교회의 비판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근래에 와서 이게 자료를 찾고 연구해보고 찾아볼수록 내가 친구지만 좀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목사님 너무 띄우지 말라고. 그런데 저 양반 저분이 이 지도자로 나서지 않았으면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분 본인 스스로가 매일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의 은혜다.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사실상 광화문에서 문재인하고 맞짱 떠가 그때 싸우지 않았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도 나오지도 안 하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갔으면 나는 끝장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 당하는 일을 보면 볼수록 야, 정말 저 양반이 저렇게 안 싸워줬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나 이런 생각도 오고 우파를 또 깨어나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여튼 저런 서울 우리나라의 그 상권 분립이 다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상권 분립이 지금 현재 없고 지금
국회 다수당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정치권은 지금 전부 다 사법부를 의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영국의 어떤 BBC 방송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관들이 해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통치자 대통령을 중심하는 정치인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미래를 비전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뭐 사법 정치 국회는 난장판이고 저거는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190명 결사대가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 헛도 없는 인간들 같아.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하자 하면 탄핵하라 하면 탄핵하고 특검하라 하면 특검하고 탄핵 100번 1000번 해가 전부 다 기각되더라도 그 괜찮아요. 왜냐 몇 달 동안 다 중지시키나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기각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또 뭐 한 총리를 또 뭐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한다 그러고 최상목이는 겨우 또 탄핵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뭐 해가지고 국민의 여론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폭주를 하는 겁니다. 폭주해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 예. 그 우리 삼면 하반전에 보면 김부겸이 아시죠? 김부겸. 대구 사람 아닙니까? 네네. 이 김부겸이라는 분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민주 탄핵당 5명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나마 양식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이제 아주 작은 소리를 내는 거죠. 작은 소리 내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그 어제 무죄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분위기 살벌하게 이재명 중심으로 그냥 쫙 그냥 결사대들이 운집해가지고 개딸들을 막 짓어대면 저 뭐 김부겸이도 계속 저래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개딸들이 가장 무섭거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법을 아는 분한테 물어봤거든. 예. 저 탄핵이 지금 다 구패잖아, 구패. 예. 9명. 구전구패지, 구전구패. 구전구패인데, 예. 그 계속 할수록 계속 파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도 탄핵될 기고.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로 탄핵을 했는데, 예. 그냥 무조건적인 탄핵을 했는데, 그동안에 국가나 개인의 인권이나 신분적으로 이 수치당한 거, 그 다음에 또 이 국가적인 손실, 예. 국민을 볼 때는 국민의 손해잖아요. 국민의 손해고 나라의 그리고 또 이제 손실이고 당하는 탄핵 당한 사람은 공무를 수행하다 그래 당했으면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저들은 기각되기는 말기는 국비로 변호사를 다 주는 거야. 그것도 좌파 변호사들 불러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돈 벌도록 수단을 주는 거야. 100%, 100점 100% 해도 그것들 관계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탄핵이 되면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이게 집행정지 가처분과 탄핵이래 국회에서 말이야 탄핵을 하게 되면 뭐 이 기간도 없이 무조건 일이 정지되더구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불이익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죠. 우리나라 법이 전부 다 국회 중심으로만 다 돼 있고 뭐 끄떡하면은 제왕적 대통령 그걸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무장 해제를 드시게 된다는데 웃긴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지금 제왕적이지 무슨 대통령이 제왕적입니까 지금? 저 국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국회 위에 국민 저항권으로 국회를 해산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요. 저 집단은 참 윤석열 대통령 말한 대로 범죄 소굴이라요. 범죄 소굴. 범죄 집단이고 반국가 세력의 원상제입니다. 그건 여야를 막는 똑같은 놈들이 저게. 이렇게 국민일보가 아니 자율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더라고. 예. 요소에. 그리고 그 윤상현 의원도 2심 무죄는 해괴한 정치 재판이다. 왼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놀렸는데 저분이 요즘에 와서 그 무슨 예지력이 있는지. 요즘 탄핵 국면에 가장 용감하게 전사처럼 지금 변신해가지고 지금 동분서주 그냥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활약하는데 뭐 하여튼 간에 뭐 나중에 가면은 그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사면에 가서 보면 그 저기 맨 위에 그 지금 전농의 그 남태령 트랙터 시위를 우파 시민들이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파도 강해질 필요 있습니다. 저 뭐 트랙터 몰고 전농은 전국 농민회거든 저게. 예. 아주 저것들도 우리나라를 뒤엎는 저 민노총이나 거의 방불한 집단입니다 저게. 벌다가 뭐 트랙터 몰고 가가지고 저런 인간들을 갖다가 보고 박수 치는 인간들이 있다가 하면 그건 정신 나가는 인간들이 저게.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족쳐가지고 저 수갑차가 깜빡 다 쳐야 돼 저거는. 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 우파들이 이제 깨어났어요. 고분고분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명 걸었더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꾸 이러니까 우파가 그동안에 참 움츠려가 있다가 요즘 와가지고는 그냥 나라가 이제 결정적 위기 상황을 몰린다 하니까 그 전쟁하는 마음으로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작년 12월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렇게 이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솔선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던 것도 바로 광화문에서 그 동력을 제공한 겁니다. 네. 여기서 앞장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누가 한 번 안 나옵니다. 그렇죠. 광화문에서 워낙 많은 인파가 나가지고 우리 자유우파를 지키는 세력이 이만큼 많다. 우리가 외롭지 않다. 여기저기서 그냥 의병들처럼 나가 싸우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율보를 계속 보는 게 너무 내용을 잘 다뤄줬어요. 예. 그 8면에 보면 국내 기업 경기 전망 그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37개월째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세 개가 지금 경제 전쟁 중인데 예. 지금 해외 나가서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앞다투어 다른 나라는 그거 가가지고 뭐 어찌가 자기 나라 저 관세에 대해서 좀 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뭐 대통령이 공석이다 보니까 뭐 손채내 놓고 어저께는 지금 최근에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인가 지금 항상 국방장관은 새로운 정권 들어오면은 항상 순방을 합니다. 자기 나라 군대가 주둔한 그리고 동맹국가 일본, 한국 이건 필수 코스거든. 필수 코스인데 괌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모인데 이번엔 또 가장 중요한 한국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도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군 최고의 통수권자인데 그래 뭐 국방장관도 깜빡아가 있는 파이지 지금 나라 네. 이런 꼴이 돼 있는데 그래 무슨 재미로 오겠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의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완전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된 이 모든 집단들을 윤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는 대통령 복귀한다고 그런 뭐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바퀴벌레처럼 곳곳마다 숨어 있는 이놈들 갖다가 다 척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저 대통령 표현으로는 뭡니까 척결을 할 때만이 이 나라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저놈들이 잠복해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누가 정권을 바뀌어도 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재명의 혁명적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이재명이가 사실은 대기업 해체 또 재벌 해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경기 둔화가 이 기업들을 600대 기업한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전망치가 어떠냐. 그런데 기준치 현재 100으로 봤을 때 그보다 떨어지면 경기가 둔화되는 건데 예. 지금 얼마로 나왔냐면 기업들이 BSI 전망을 그 88로 봤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보면은 이 CBSI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기업 심리 지수인데 기업 심리 지수를 보니까 100보다도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85.6인데 전달보다도 1.4가 떨어질 정도면은 상당히 나라의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질 않거든요. 아, 잘못돼. 자기들 정권 잡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그냥 안 되도록. 그러니까 저 집단은 대한민국에 하등에 있을 필요가 없는 집단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이 정권 국회 전부 다 해산하고 새로운 참신한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충원하지 않으면 나라는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국제적인 우리나라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공장 폐쇄해버리고 미국으로 이주를 한다 하더라고. 그렇죠. 한국에서 안 하고. 아니, 노자 해가 다 두드러 많이 일나지요. 네. 현대 자동차도 미국에 몇십조를 갖다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좋아가지고 백악관에 정의선 회장 불러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막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강성 노조, 지구촌 최고의 강성 노조입니다. 우리나라 노조가. 네. 저런 노동조합하고 무슨 한락하니까 무슨 돌아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 외국의 공장을 옮겨버리면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야 우리 기업이고 외국 기업이라도 한국에 투자하면 그 우리 기업이야. 우리 기업을 외국 가버리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안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리쇼링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혜택을 주고 정책을 해가지고 막 오도록 만들고 다른 나라 기업들도 거기 유치하도록 거의 어떨 때는 원천 기술이 미국이니까 반도체 같은 거는 네. 원천 기술 미국이니까 야 이리 와 안 하면 너 원천 기술 끊겨서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무슨 TSMC고 한국의 삼성이고 SK 하이닉스고 전부 다 미국으로 안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해봐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조건이 있으니까 쟤를 몰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 국내는 일자리가 가뜩이나 힘드는데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방송에서 떠들기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기획을 잘 짜서 연구할 수 있는 교수들도 제가 좀 만나보고 앞으로 정광훈 목사님의 그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을 좀 밑에서 서포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되거나 하면 이 경제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신면에 보면 이게 자율보에 참 잘 나왔어요. 신면에 보면 간첩을 못 잡는 나라. 에? 그래 미국 같은 데는 이 간첩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사람은 지과를 막나라가 엄청나게 형벌이 강하거든 미국은. 네.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저 간첩 같은 저런 사람들은요 미국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첩도 지금 뿅망치를 때리듯이 지금 뭐 아프겠습니까 저래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고 또 법 자체를 북한 외에는 사실 요즘은 산업 스파이 뭐 오만 스파이들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우리가 자유우방국가고 그 동맹국가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가끔 가다가 전에 박동선이라든지 한국의 코리안 게이트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로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네네. 그런 사람들 잡히면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어떤 대령 출신 그런 사람들도 간첩회비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미국은 간첩인 거야. 그러니까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북한 외에는 간첩 협의가 안 되도록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나라가 뭐 엉망진창 돌아가는 지금 거죠. 저기에 보면 이 참 잘 글을 잘 잡았어요. 세상을 훔친 도둑들하고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신기술을 중국이 다 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 반도체라든지 뭐 첨단 기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을 준다. 그거 한 10억 주면 안 가겠습니까? 네.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이렇게 막아가지고 가더라도 기술을 못 빠져나가도록 취업 같은 거 도면 같은 거 못 가져가도록 철저히 방어를 해야 되는데 뭐 가끔 가다 잡히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 중국 기술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미국 방불할 정도 올라갑니까?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기술 훔치고 한국의 기술 훔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기술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그럼 중국 같은 저런 덜 떨어진 나라가 그렇게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올라가지 않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건데 외국에 있는 기술을 그냥 돈 주고 매수를 하든지 훔치든지 해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밥이죠, 밥.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 한번 내려보면 산업 스파이를 우리나라에서 4년 동안에 1310명을 거기 보세요. 산업 스파이 4년간 1310명을 적발해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했는데요. 6개월 이상 징역형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해산해야 된다니까. 예.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들어앉아가지고 폼 잡고 9명의 그 보좌관 거리를 거들먹거리고 말이죠. 지방인 이러면 아무도 한 일도 없이 현수막 걸어놓고 지가 뭐 이 동네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지. 국회의원이 그 동네 공원 만드는 게 그게 국가의 아젠다를 가지고 일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의원들이 할 일이야 그거. 벌금형도 상당수 고작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저 인간들이 4년 동안에 그저 좋은 직장이죠. 직장 이상 이하도 아닌 거야. 직장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신인층들 불러가지고 보좌관 한 자리에서 주고 그들 막 부리고 말이죠. 그 여기 밑에 그 설명이 나왔는데요. 그 밑에 보면 그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만, 영국 등 간첩으로 처벌하고 한국 간첩법 적극 아니면 처벌 못해. 한국은. 미국이나 대만, 영국은 아주 저게 종신형도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합니다. 저거는 네. 뭐 아주 최고의 엄벌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북한 간첩인들 제대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첩 범인을 우리는 지금 북한만 두고 있고 북한 두고도 북한 간첩망을 잡아도 제대로 처벌 못해. 처벌도 안 하고 도로 내보내요. 잡지도 못해. 이제는 국정원에서 전부 다 간첩 잡는 그런 다 경찰로 넘겼기 때문에 대도 안 합니다. 이제 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외국인도 간첩으로 하자고 법을 넣기로 상정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좋다 했어요.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지시를 받더니 그걸 뭐 하겠다고 딱 내보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이 되면 이 중국에 대해서 한번 저 얘기 좀 할 건데. 중국 같은 데는요, 반간첩법이 있어가지고, 외국의 그 여행자들도 들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조금 간섭했거나, 좋지 못한 말 했으면 대박 반간첩으로 잡아가지고, 중국 법으로 깜빡 잡아 여봅니다. 그 저 밑에 보세요. 작년 중국으로 기술 유출된 게 잡힌 것만 20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그런데 법망 미비로 1건도 간첩법 적용을 못했다. 법이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런 국회는 빨리 해산해야 된다니까요. 국민들이 뭐합니까? 왜 더불어민주당 저런 정당을 갖다가 저렇게 대거 국회 밀어가지고 국민 전체가 손해보도록 만드는 이런 미지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어디 있노 하는 게지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병이 들고 이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신문에서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을 표현해서 우리나라 언론도 전부 다 친중화돼 가지고 거의 중국에 대해서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아침 방송에 이 자유일보가 지금 아주 제대로 핵심을 짚고 거기다 뭐 그 해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국민을 일깨우는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침 멘트 8시 이 오픈하는 이 정가운 TV는 자유일보를 가지고 그걸 갖다 신문 브리핑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지금 제가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갖다 더 쉽게 전달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신문 집에 돌아오도록 잘 안 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면 들으면 되니까. 하여간에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9시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 뒤에는 정광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법조계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보내준 것 좀 한번 좀 해보시죠. 법조계 극자 카르텔 그거. 네. 지금 보면 우리법연구회, 요거 이제 후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바꿨더라고요. 네네네. 요거를.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모든 것을 저 하나하나 보면 나라가 얼마나 이게 좀먹었는지 그 법을 신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 넘겨서 보시면은 공무원의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분명히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그랬는데 반드시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적으로 이게 집단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이 공무원의 공권력은.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상하게 공무원의 범위가 이렇게 제재가 돼 있고 모든 것을 해서 움직일 때는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정치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노총도 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고 나오면 곧바로 미군 철수입니다. 그렇죠. 이런 정신 나가는 노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국민의 낸 세금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계급장까지 더 달고 말이죠. 대가리를 다 빡빡 깎고 말이죠.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든 입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먹고 살드는 거 바르죠. 얼굴도 빈들빈들하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 넘겨서 보시면 공무원 내 사조직이 많은 공무원에 이제 사조직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편향된 판사들이 비상식적인 판결로 사조직 합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2020년 9월 3일에 그렇죠. 뭐 예. 정교조도 그렇고 밑에 있지만은 경찰 조직에 그래 노조 비슷한 저런 직장 협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그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이 그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저게. 그러니까 같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조직을 하나로 만든 걸 카르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부의 카르텔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검사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판검사들이 얘가 나라가 지금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뭐 다른 사람이 농단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 공수처의 그 참 상식 이하의 그 불법적인 수사, 체포, 감금 뭐 이게 어디 이런 짓거리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그런 짓 하는 이 천재 벼락 맞을 짓거리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저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도 이제 하나의 합법 노조를 할 테니 인정해달라 해가지고 2020년 9월 3일 날 이제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 2013년도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를 했고 2019년 12월 10일 날은 경찰 직장협의회를 인정했어요. 공무원직 합법적으로. 그래서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공식 예. 출범을 했는데 그 뒷배경에는 우리법 연구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 저게 결국 경찰 노조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저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넘겨서 보면 최근 문제성 판결로 대한민국을 띄운 판사들이 저렇게 쭉 나오죠. 참. 예. 저기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문영배,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민변 부정선거를 기각시킨 노정희,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회에 속해 있는 이재명 1심 무죄로 선언했던 김동연, 그다음에 서부지법 부장판사인 저 사람 우리법 연구회에서 윤 대통령 불법 영장 발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보세요. 우리법 연구회죠. 그렇게 우리법 연구회가 말이 이제 학문 연구가 아니고 법률 연구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념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행동 통일하자. 우리는 뭐 검찰을 보면 검찰 통일책 해가지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법 연구에 완전 그 사법 내에 따로 국밥처럼 모여가지고 물에 기름처럼 둥둥 떠가 있는데 저것들이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기고 해가지고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대법원장. 예, 김명수. 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전성기를 만들었죠. 저게 그렇지. 완전히 그냥 요소에서 전부 다 박아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중직에 다 박아놓고 예. 또 뭐 영장 심사하는 데도 전부 다 자기들 세력 박아놓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냥 다 때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 집단의 내력입니다. 아니. 군대 조직이 하나가 있어가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게 온통했는데 이게 무슨 사법부의 하나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나 그리고 대법원이나 다 같이 한 통속으로 그렇죠. 카르텔을 형성하고 대법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헌법재판소 그리고 공수처까지도 판사 출신이거든 그게. 예.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나라를 갖다 이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된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저거 어마어마하게 당선된 거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앞으로 뭐 언젠가는 이 부정했으면 밝혀지겠지만은 이 지구촌에서 부정선거가 적발된 건 최고의 극형을 받습니다. 네. 자유당 때도 그때 그 붕괴되면서 최인규 내무부 장관도 전부 다 그 사형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했는 것이 발견되면은 뭐 그거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길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력들이 그 뭐 어떻게 하든지 그 막 그냥 막아내고 사수하고 지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내일 방송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 이 정광훈 TV나 정광훈 광화문 세력이 위대하냐면 내일은 이 중국이 대한민국을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을 한번 내일은 내가 적나라하게 PPT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까지 왔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까지도 다 마치 홍콩을 그래 우리나라 들어가서 경찰도 무슨 중국의 공안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공안. 맞아요. 예, 좀 그런 거 비슷해요. 무소불위에 지금 몽둥이를 휘두른 것 같아 앞으로 저것들이. 중국 공안이 지금 보통 그 군대 이상이거든 저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찰력도 한 10만 명 이상 문재인 때 엄청나게 그저 검수완박해가 전부 다 경찰력을 강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찰에 채용했기 때문에 경찰은 거의 야당 쪽에 정서가 가깝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수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없고 검찰이 하던 걸 전부 다 경찰로 다 넘어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것들은 이제는 검사도 불러가 조사하는 그런 세상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은 이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 공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는데 다 무시되죠. 예, 우리 법 연구에서 넘겨주시면 좌파성의 법관 사조직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970년대 중반 사법연수원 장로교 소모임으로 시작된 광주일고 출신의 불법 사조직으로 자폐형된 집단으로 변질돼 버렸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법 연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편향 판결 논란 있는 사건대마다 다 개입을 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당시부터.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회원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고요. 2018년 표면상 해체 후에 대부분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옮겨서 지금 법조계 카르텔을 유지해서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경찰까지도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 우리 경찰 조직 내에서도요 사법고시를 파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 있거든 경찰 간부 중에는. 네네.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제 전부 다 거대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특정 동양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이념에 편향된 저런 사람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 사법과 이런 세력들을 총망라해. 저것들을 참 앞으로도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넘겨보시면 우리법 연구에 넘겨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법관들 명단, 우리법 연구의 명단이 저기 다 들은 거예요. 요소에 다 꽂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기점을 다 장악한 거지. 그래 뭐 우리 법 연구에는 정서적으로 다 갖다 봅니다. 자기에게 역할을 그려주면 똑같이 행동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는가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강규태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였거든요. 22대 총선에 영향을 줬는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개월째 지연시켰잖아요. 지연시키고 나중에 사표 낸 사람일 겁니다. 네, 사표. 그리고 사표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죠. 저 사람은 사표 냈어요. 그 다음에 김명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라고 때려버렸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권순일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50억 클럽 사건. 그게 바로 대법원장으로서 저 인간들이 앞으로 그 언젠가는 그 50억 클럽 명백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왜 그 말만 있고 그걸 조사를 안 하는 말이에요. 권순일 같은 저런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완전 좌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정희 21대 총선 배춘입 투표지 신고자. 그렇습니다. 신고한 사람을 유죄했고요. 그 투표지를 집어넣은 사람은 조사도 안 해. 그래, 이 나라는 이미 하면 적화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아주 완전히 소쿠리 선거를 노정희 그 대법관은 인정을 해버렸다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저 세력의 따리를 틀고 저 구석구석 요소에 딱 버티는 이상 나라는 한 걸음도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수 없다 봅니다. 그리고 이순영이 아시죠? 최근에 그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하고 형사소송법 배제 관할권 없다. 형사소송법 배제하고 그 말도 되다. 지가 마음대로 그 법 조문을 갖다 지 마음대로 그려보고 지 써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세상 전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이라 하는 거 국회에서 만드는데 만드는 법까지 저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법천지 만들어 놓고 그렇죠. 법 안 지켰다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 70여 명 가둬놓잖아요. 지금도 다 구속시켜버리고. 서부지방. 옛날 같으면요, 참 군사 정부 때도 그 주범 미치만 하고 나면 다 훈방에 보내야 합니다. 맞아요. 저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저 군사 정부보다 더 하다니까 저것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가 이상하게 우리법 연구회가 다 장악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은 그 허경무 중앙지법 부장판사했던 사람.
그 민주당 예. 돈봉투 살포 사건 있잖아요. 예, 예. 송영길. 예. 그 무죄 선언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민주당 11명에게 면죄부를 준 예. 거고. 그다음에 오동훈이 예. 잘 아시죠? 네, 오동훈이 공수처장. 예, 현재 윤 대통령 겨냥해서 불법 수사 미쳐. 야, 일개 최악의 물이야, 저 인물이. 예. 아, 일개 공수처장이 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말이야. 어? 체포해서 수사하고. 그러니까 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무슨 뭐 고위 간직 있는 사람이 인 사람들은 참 그 뭡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하든지 네. 대통령이 정의로만 그 관저에 가가지고 그 공수처나 뭐 검찰이나 경찰에 가가지고 방문해가 정중하게 그렇게 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디 무슨 잡범을 다루듯이 끌고 나가지고 말이죠. 저런 짓거리 하는. 그래서 넘겨서 하나 보시면 여기 이게 재판에서 이재명 무죄에 기한 정치 판사들. 예? 저렇게 쭉 나오죠. 화려한 최창원, 권순일, 인간들입니다. 유창훈, 강규태, 김동연 이번에까지 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정치 판사들이 나라를 지금 법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법 연구에는 하나 넘겨보면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결국에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갖고 법조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옛날부터 이미 김일성 장학회가 지금 여소에서 다 장악하고 있다. 뭐 그거는 뭐 다 알려진. 1,800명을 지원 배출했다고 하니까. 예, 뭐 우리나라 앞으로 힘들어요, 저거. 네, 하나 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에 여기 보세요. 서울에 고시원 10건 만들어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최대 1,800명 지원 배출했다 그런 거예요. 김일성 비밀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법에 있는 법치에 그 헌법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그리고 그런 사상에 녹아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래 그 합니다. 사람들 그 지시에 말 안 들으면 까발릴 뿐만 안 되잖아. 너 네. 김일성 내 우리 장학금 받고 했잖아. 해보면 매장 대쁘잖아.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큰일이라는 거죠. 큰일입니다. 자, 목사님 네. 마무리 지어 주시죠. 네, 지금 뭐 어제 참 엉터리 같은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참 재판인지 개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건을 썼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전의를 불태우고 이번 토요일도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대법원과 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 올라갔으니까 대법원에서 완전히 그냥 그 처음부터 뒤엎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번 토요일 그 광고 있으면 좀 띄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더욱더 용감하게 나서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투쟁가 봐야 결과 이리 되는데 그렇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우리가 만세 불렀고 저놈들이 어제 잠깐 만세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아직 승부가 안 났으니까 승부 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 우리 3월 29일 토요일 광화문 1,000만 국민대회 여러분 이럴수록 더 모여야 됩니다. 이제는 더 강력하게 우리가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서 국회 해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법치가 바로 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법이 무너졌고 행정부의 정부가 무너지는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우파의 국민들이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를 굳건하게 동맹관계를 맺어가면서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도록 이제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정치한테 맡길 수도 없고 법치에다 맡길 수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저항권, 국민들이 나서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